재미와 흥미를 더한 백설공주에게 죽음을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단 5화만을 남겨놓고 있는데요. 하나씩 그날의 진실이 드러나며 공모자들 사이의 갈등이 고조되는 듯 보입니다. 특히 민수와 병무가 성폭행 혐의로 긴급 체포되자 점점 더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 최나겸인데요. 그는 어떤 계략에서인지 보영 부모를 찾아가 그들이 보영 살해 혐의로 긴급 체포되었다는 사실을 알리죠. 게다가 웃긴 건 자신이 힘닿는 데까지 최대한 돕겠다고 나서는 최나겸인데요. 도대체 얼굴이 얼마나 두꺼우면 저게 가능한지 무척이나 궁금합니다. 이제 남은 건 범죄자들끼리 서로 물어뜯고 싸우는 일들만 남은 것 같은데요. 민수는 자신만 살겠다고 보영사건 주범은 병무이고 자신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며 아무런 죄가 없다고 말하죠. 그의 논리대로라면 성폭행도 그가 시켜서 한 것이라는 건데요. 말이야 방구야라는 말이 절로 나오는 상황이죠. 병무는 민수의 자수로 긴급 체포되는데요. 하지만 그 순간 그의 입에서 튀어나온 말은 정우를 당황하게 했죠. 바로 이 모든 판을 설계한 사람은 최나겸이라는 것입니다. 당황한 정우는 최나겸을 찾아가 이 상황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는데요. 하지만 최나겸의 연기가 부족했던 것일까요? 그는 병무에게 협박을 받고 있다며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상황을 모면하려 하죠. 하지만 이제 자신의 말을 순수하게 믿어주던 정우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는 최나겸의 집을 나오는 순간 바로 표정이 변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보아 사건 현장에 있었음을 믿는 것으로 보이죠. 정말 정우가 너무 불쌍하게 느껴지는 순간인데요. 그는 감옥에서 10년을 지내는 동안 친구들을 생각하면서 버텼다고 했었는데요. 그토록 소중하다고 느꼈던 친구들 모두에게 배신을 당한 것이죠. 어찌 보면 그의 19년 인생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드디어 기다리던 10화 선공개 영상이 공개되었는데요. 최나겸은 함께 놀기로 했던 정우가 박다은으로 인해 화가 나 혼자 집에 있자 정우 집으로 찾아갔죠. 혼자서 술을 마시고 있는 정우를 보며 양가의 감정이 느껴졌는데요. 원조 교제나 하고 다니느라 연락도 닿지 않는 그에게 전화를 하며 속상해하는 정우를 보며 화가 났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에게는 눈길조차 제대로 주지 않는 정우에게 서운한 마음이 들었는데요. 그런데 최나겸을 더 화나게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었죠. 몇 달 후면 각자 길을 가게 될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시로 잠수를 타는 박다은과는 계속 만날 거라는 정우였습니다. 이에 답답하고 화가 난 최나겸은 박다은 실체에 대해서 아냐고 화를 내는데요. 박다은은 너가 아닌 다른 남자를 만나고 다니면서 명품백을 받는다며 지금 이 시간에도 어디에 있는지 아냐고 소리치죠. 정말 아쉬운 건 바로 이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우는 모두가 인정할 정도로 똑똑하고 운동도 잘하는 뭐 하나 빠질 것 없는 그런 친구였죠. 그런 정우가 지금에 와서 보면 헛똑똑이었던 것입니다. 박다은이 자신이 아닌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는 걸 모두가 알고 있는데 정우만 몰랐던 것이죠. 아니면 알고 있음에도 애써 부정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또 정우는 친구들을 진심으로 아끼고 좋아했었는데요. 그러한 정우 마음과는 다르게 열등감에 쩔은 친구들은 돈 많은 친구의 빌부터 그를 이용해 먹었던 것이죠. 보영뿐만 아니라 최나겸 또한 그가 걸레라는 걸 알았던 것인데요. 최나겸이 이 모든 것을 설계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박다은이 정우 옆에 있는 한 정우는 이용만 당할 것이고 절대 자신을 바라볼 수 없다는 것에 분노한 것이죠. 그것이 그들 죽음에 직접 개입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적어도 사건을 방관하게 만든 이유이죠. 9화에서 박다은 사건의 또 다른 설계자가 드러났는데요. 바로 예영실이죠. 그는 현재 도지사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요. 이런 중요한 시점에 박형식이 11년 전 사건으로 누군가로부터 협박 문자를 받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 상황이죠. 그로서는 마음이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노상철은 정우 사건이 타 사건에 비해 재판까지 채 3개월도 걸리지 않은 것에 많은 의문을 제기했었는데요. 게다가 항소도 하지 않은 채
그대로 형을 받아들이는 누가 봐도 이상한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 사건 뒤에는 현구탁과 예영실의 모종의 거래가 있었음을 알 수 있었는데요. 한마디로 인사거래가 있었던 것이죠. 예영실은 아버지 단골집이던 국밥집으로 현구탁을 불렀는데요. 그리고 이곳은 자신과 뜻을 함께할 사람만 데리고 오는 곳이라며 자신과 함께 할 것을 제안하죠. 그리고 뒤이어 사건에 대해 한 가지 제안을 하는데요. 바로 박다은과 보영 사건 재판 판결까지 3개월 시간을 줄 테니 그 안에 해결을 하라는 것이죠. 이 말인즉슨 정우가 피의자로 특정되었으니 이 모든 것을 정우한테 다 뒤집어 씌워서 빨리 종결하라는 것입니다. 예영실은 처음부터 모두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박형식이 박다은을 만나고 있다는 것과 결국은 사고를 쳐 그를 죽게 만들었다는 것까지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든 자신에게 불똥이 튀지 않게 빠르게 사건을 처리하고 싶었던 것이죠. 결국 현구탁은 그의 제안을 받아들여 정우에게 모든 사건을 뒤집어 씌우고 3개월도 되지 않은 시간에 종결해버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영실은 11년이 지난 현 시점에 그 사건으로 시끄러워지자 또다시 인사거래를 시도하는데요. 그것도 건우가 죽은 상갓집에 와서 말이죠. 과연 현구탁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또다시 승진 욕심에 자신 때문에 건우가 죽었음에도 같은 선택을 하게 될까요? 구하에서 병무가 긴급 체포된 것이 과연 이것과 무관한 것일까요? 하지만 덮기에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연루되어 있기에 한 번은 덮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불가능해 보이죠. 어쩌면 박형식이 꼬리가 잡히는 것은 바로 이것 때문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바로 11년 전에 박다은에게 선물해줬던 명품들이죠. 정우가 박다은 방에 갔을 때 택을 뜯지도 않은 명품들로 가득했었는데요. 그 물건들의 구입처만 추적을 해도 충분히 누가 구입을 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죠. 게다가 명품을 구입하면서 현금으로 결제할 확률은 희박한데요. 왠지 그의 가족들이 이 물건들을 가지고 가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죠. 아마도 정우 엄마한테 박다은 물건들을 알아서 처리하라고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리고 그 물건들은 현재 창고에 보관되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는 언제나 제게 큰 힘이 됩니다.